재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좀 경험했던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확실히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요즘 입시의 트렌드가요, 바로 N수생인데요. 이번 2025학년도 수능에도 역대급으로 N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그런데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재수 선배한테 조언 한번 들어볼게요. 중앙대학교를 재수 후에 진학했고 중앙대학교를 다니다가 올해 이제 수능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 이제 권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재수 후에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재학 중인 이세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입시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N수생인 것 같아요. 정말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N수, 재수를 선택한 각각 이유, 그 부분 물어볼게요. 제가 현역때 성적이 사실상 7, 8등급 위주고 이제 반에서도 뭐 뒤에서 쓰는 게 빠른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게임만 한 3, 4천 시간 정도 한 것 같고 네,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그냥 예. 3년 내내 다 놀았고 내신도 당연히 뭐 부모님이 당연히 공부를 하라 하실 텐데 노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그걸 놀았다는 건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들도 했었고 성적표를 보여드린 건 한 2번 있나? 한 번 정도 보여드린 거 같고 3년 내에. 예, 고등학교 3년 네, 내내. 당연히. 아,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 잘 숨겼죠. 예. 그렇게 숨기면서 또 살다 보니까 근데 딱 수능 끝나고서 좀 현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되게 충격이 컸었어요. 네. 뭘 한 건가 싶은 약간 그런. 그래서 약간 좀 우울해하고 있는데 또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재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권하셨어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수를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남고 다니면서 3, 4등급 거의 대부분 맞는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수능 때 워낙 모의고사보다 못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수능 이후에 한 번 더 할 생각을 처음엔 안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피성 유학이라고 할까요?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태였어요. 가기까지. 그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건 좀 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천천히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수능을 봤었을 때 내가 평소보다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모의고사의 특징이 저 같은 경우는 긴장이 덜 됐거든요, 수능보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수능 때는 정말 멘탈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치러지다 보니까 더 그 흔들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원래 같았으면 그냥 선택하고 넘어가는 문제도 계속 또 한 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안 좋게 성적이 쫙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 규범 학생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수능을 보러 가는 현역 때 당일날 그 전날까지도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심지어 뭐까지 몰랐냐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만 해도 문학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고전시가, 그렇죠. 현대시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공부를 못하는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네. 잘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하는 어쨌든 거는 어떤 확신이었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약간 노는 건 노는 건데 대학은 가겠지라는 그 약간 아니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꽤나 충격이었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못 푸네? 이러고 10번도 못 풀고 막 이러니까 당일에 현타를 크게 맞고 예, 그 다음에 재수를 하면서 그리고 한 번 더 보면서 그 당시 그 이전 현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일단 재수를 결심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좀 돌아보니까 현역 때 이제 안 좋았던 습관들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꼽아본다면 인강 보는 것들. 인강 보는 인강이 좀 많이 저는 인강을 좀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거. 좀 보면은 눈이 피곤해져요. 한 3, 4시간 보면. 예. 근데 이게 공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 오늘 공부 다 했다. 그럼 인강 딱 끄고 그날 공부는 끝. 유튜브 보러 가는 거죠. 스스로도 착각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인강은 좀 이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좀 안 좋은 습관들. 일단 책상에 앉아 있는 걸 못하고 2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몸에 수면 배어 있는 시간도 거죠. 수면 시간도 이상하고 막 3, 4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거기서 이제 습관들을 잡아 나가면서 확실히 이제 재수를 좀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재수 시절에 한 6월, 7월, 8월 정도 갔을 때는 이제 앉아 있는 거 문제 없고 일어나는 패턴도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학원에서 나오는 과제들이나 그런 것들 하는데도 부담 없고 확실히 들었어요. 그런 쪽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현역 시절까지 초, 중, 고 때 공부를 이렇게 안 했고 고등학교 때는 유튜브 보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멀지 많죠. 예, 이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몇 개월 만에 달라지던가요? 제가 가장 포커스를 맞췄던 건 집에서 맨날 놀던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은 이제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대치동 쪽에서 음.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학원들, 그러면서 저를 잡아줄 수 있는 곳들, 그래서 찾아. 환경의 변화를 찾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여기 왔는데 앞에 있는 애가 공부를 하고 옆에 있는 애가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네 싶었고 또 과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그거 따라가고 풀다 보니까 또 습관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니까 계속 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선순환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우리 집은 노는 공간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죠. 진짜 수학에서 제 친구 케이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2등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저는 그때 3등급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수학을 일주일을 한 3cm 정도 되는 문제 A4 용지로 된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정도 풀었는데 나보다 1등급밖에 안 높다. 막 그러면서 막 놀렸는데 결국엔 그 친구는 그 수능 때 96점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재수를 하면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수학 문제를 받았는데 문제 양을 정말 그 정도 양인 거예요. 일주일에 풀어낼 양이. 그래서 깨달은 게 그냥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했구나. 이게 그 1등급, 2등급 맞는 학생들의 원래 양이고 이 3등급까지는 그래도 운이 좋으면은 뭐 저처럼 해도 그 정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확실한 그렇게 점수를 확보해 가려면 이 정도 양이 기본이구나. 그런 걸 그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두 친구의 포인트가 있어요. 공통점일 수도 있는 절대적인 공부량을 내가 현역 시절에 채우지 못했었던 거네요. 돌이켜봤었을 때. 지금 재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아까 독학재수, 그렇게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좀 짚어줄래요? 일단은 독재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확실한 건 일단 조금 자유로운 점은 있어요. 근데 자유롭다는 게 공부 관련 자유로움이 아니라 본인의 스케줄을 본인이 알아서 짜고 대신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 과목을 하든 한 과목을 하든 그건 모두 본인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신 이제 거기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사람이 하시다 보니까 하루에 6번을 깨워도 7번을 자면은 이게 쉽지 않고 그리고 애초에 학생 본인 스스로도 진짜 자기만의 공부법을 이미 다 알고 내가 완전히 자기를 아는 학생들이면 모를까. 그런 학생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책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못하는 학생들은 이게 약간 독재를 간다고 해도 약간 그냥 던져진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면 성적이 오르는지도 모르고 문제집을 푼다 해도 안 풀리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독재는 그런 점이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종은 이런 점이 조금 커버가 되기는 하지만 확실히 수업도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대형 재종들일 경우면은 한 반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전달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한 2, 3등급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7등급이기 때문에 절반도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역시나 그것도 제 성적대에 맞지가 않게 되고 마지막 기수군요. 생활 패턴적인 부분? 이제 집이 멀거나 그러면 만약에 통학에만 한두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면 그거 손해보게 되거든요. 1시간 더 공부할 수 있는 걸. 그렇다고 가깝다고 해서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게 아니라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주려면 확실히 학사는 좀 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수기 경우에. 예, 기숙은 만약에 습관에서 좀 루틴이 필요한 친구 같았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히 예. 루틴을 형성하지 아직 못했다면 루틴. 본인만의 루틴을 형성하지 못했다. 네. 근데 비용 면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죠. 고려할 부분이 역시 예. 많은 친구들이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내신 챙기느냐, 뭐 학생부 뭐 챙기고 이렇게 챙길 게 많아가지고 이런 공부에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체감하세요? 재수랑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현역 때랑?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안 내고 포트폴리오 그런 거 아무것도 그럼 없어서 내신이 깨끗하겠네요? 내신 학생부가? 7인가 8인 예. 학생부 학생부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예측. 네네. 저는 수행평가를 아예 안 했지만 공부도 안 했지만 지금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7, 8등급이어서 올릴 성적이 정말 많았던 건 맞지만 그래도 공부에 정말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올리지 못했을 성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신을 생각해보면 중간 끝나서 놀까? 아니 수행해야지. 수행 끝나면 놀까? 아니 기말 봐야지.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꾸준히 공부에만 하나에만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모자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수시랑 정시를 막 같이 본다 막 이러기에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은데 대신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애초에 모의고사 1,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면 내신도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뭔가 다른가 봐요. 그걸 본인만의 이제, 뭐가 있는 그거를 건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예, 그죠? 저는 재수하고 알았죠. 그럼 한 번 더 하면서는 어떤 점을 깨달았어요? 원래 제가 수학이 1등급 이제 딱 컷에서 될까 말까 하는 이게 요 정도에서 1등급을 넘었다 이렇게 나왔던 그런 거였는데 재수할 때. 근데 삼수를 하면서 이제 이 벽을 아예 뚫었어요. 제가 수학도 90점이 넘겼고 이제 90점 넘어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최상위권이라는 곳에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걸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저도 나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지금. 잘 올랐기 때문에. 다행히 맞나? 네네. 재수를 겪은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현역 때는 없었는데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재수에 성공한 것 같다.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치트키를 하나씩만 꼽아줄래요? 저는 이제 규범 학생과 다르게 통학 시간이 1시간 됐어요. 저 학원에서 1시간 걸리는데 집까지. 규범 학생 말대로 그 시간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일 것 같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새벽 깨기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아침에 등원하기 전에 탐구 2과목에서 각각 4개씩 문제를 핸드폰으로 푸는 거예요. 그 올려주는 거를. 그리고 풀고 채점하고 만약에 오답이 있으면 거기에 해승지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성실히 하고 그날 그 4개의 문제들을 정말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1시간이면 사실 8문제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영상이 시간을 많이 제일 뺏어먹잖아요. 핸드폰 다른 짓 하면.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안 챙겼어요. 그냥 이어폰을 안 챙기고 일부러. 네, 최대한 그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업 와서 국어 해당 날에 하는 수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당일 깨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 과목에서 어떤 단원의 개념부터 심화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배운 거를 PF 테스트라 해서 테스트까지 보고 거기서 틀린 문제는 또 그 주나 그 달에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 그런 하루 동안 프로그램이 그 있어요. 과목만 하는 거예요? 네, 그 과목의 그 개념만 하는 거, 그 개념부터 심화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그럼 됐어요.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는 문제 풀고 뭐 그런 식이에요? 수업 듣고 그 수업에 대한 그 질문이 있으면 피드백 듣고 또 수업하고 피드백 듣고 그 후에 이제 PF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틀리게 되면 그 주에 또 한 번 더 풀게 돼요. 그걸 문제집으로 만들어 주시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그 주를 또 통틀어서 월간 깨기라고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 풀게 되는 거예요. 틀리게 되면. 그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었고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를 풀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제가 손을 못 대는. 여기서는 어쨌든 검사도 하고 이걸 어쨌든 풀어야 이게 다음으로 넘겨주니까 그냥 어떻게든 더 몰입해서 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부터 가니까 놓쳤던 것도 다시 볼 수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풀리는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성적을 올리려면 결국에 못 맞았던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맞을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넓혀갔던 게 좀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어떤 과목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수학이 많이 수학이? 됐어요. 네. 깰 게 많았나 봐요. 진짜 많았습니다. 저도 당일 깨기나 매일 깨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강사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수업 2타임이 있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피드백이 있는데 전 이 피드백 시간에 이제 강사 선생님 수업을 하시고 피드백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 반에서 질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그 시간에 전 시간에 강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야기 가지 않더라도 그걸 한번 다시 풀어보고 아니면 같이 풀었던 문제인데 또 반대 안 풀려. 그럼 이제 피드백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고 그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면 그거 사진 찍어놓고 요건 왜 이렇게 푼 거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저는 저게 잘 활용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규범 학생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재수를 요즘에는 더 많이 하니까 봤었을 거예요. 거기서 성공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재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재수 끝나고 이제 강한에서 다시 조교 활동도 하면서 특히나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재수를 실제로 도전하는 저한테는 후배가 되겠죠. 그런 학생들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었잖아요. 뭐 구평이 망했다고 수능도 망하진 않더라고요. 갑자기 막 성적이 확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책상에 앉아있지 않은 학생 중에 잘 본 학생은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앉아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막 이제 학원에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라 아니면 뭐 통제하고 하는데 이거 하기 싫어 저거 하기 싫어 하는 학생 중에서도 못 본 것 같고 묵묵히 그러니까 저런 학생이 있었나 싶으면 잘 봐오고 되게 조용하고 얌전한데 그럼 성적이 높고 과제 한 번도 안 밀리네 성적이 높고 얘 또 안 했어? 성적이 낮은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난 머리가 좋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좀 논의로 친다 하더라도 일단 앉아 있는 거에서 힘들어하는 학생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좀 경험했던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확실히 포기할 줄 아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각자마다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웹툰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좀 1년간 확실히 끊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좀 성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상에 대한 소식을 잘 몰라요. 공통점이. 네, 세상에 대한 소식을 잘 모르고 그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조금 집중을 하는 학생들이 좀 상위권이 많지 않았나. 성공한 친구도 유혹을 이겨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유혹에 빠진 것 이런 느낌을 드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 부분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어폰을 예를 들어 안 들고 간다거나 그런 것처럼 그냥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살아왔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습관들이 그 재수 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살았던 몸에 뱉던 습관들이 단기간에 고쳐지기가 정말 쉽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하더라도 교범학생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앉아 있는 거를 못 한다거나 그게 정말 단기간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가장 해답이지 않을까. 요즘에 재수하는 친구들, N수하는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만점자도 절대적으로 N수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도 나도 재수를 하고 있고 N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 거예요. 이 중에서 성공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 이런 친구라면 재수를 좀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친구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선배로서 좀 찐 조언 들어볼게요. 재수를 선택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건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7, 8등급이었는데 저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낮다고 해서 재수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할 생각이 확실히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지 그리고 이게 안 그래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값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금액의 시간과 자원이 모두 들어가는데 이거를 대충 할 거면 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이대로 가고 싶지는 않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 솔직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부모님이 오히려 재수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찬성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분하고 성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이 좋을까요? 학생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서울대 뭐 이렇게 서카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 대학을 가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좋은지 학생 때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아직도 대학을 다니는 입장에서도 잘 모르겠고 졸업한 이후에 사회를 나가서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대학을 간다라는 목표는 좀 뜬구름 잡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학생이라고 친다면은.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당장 나한테 뭐 내가 당장 굶는 것도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대학이 뭐 어떤 게 정확히 중요한지 모르는 시점에서 대학을 목표로 공부해라고 한다면 목표가 없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은 약간 학원들이나 학교 같은 데서 설명회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대학을 굳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 그런 것들을 찾아봐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요새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대학을 나온 선배들이 있다면 어쩌면 이 영상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이유를 꼭 성적만 해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근데 사실 동기부여가 너무 없는데 그 부분에서 경험담을 좀 들어보면 동기부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험담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 그래도 나도 해볼 수 있나? 그리고 저 같은 7, 8등급 학생들도 해봤기 때문에 어쩌면 한다면 일단 성적이 제대로만 한다면 성적은 일단 오르긴 오를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수를 하면서 성적만 얻은 게 아니에요. 이제 생활 패턴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를 위해서 1년이나 시간을 완전히 투자해본 경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성적만 될 거야 안 될 거야만 따진다기보다는 미래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경험들을 좀 더 쌓은 다음에도 공부를 하기 싫다면 안 하시지만 한 번쯤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수험생을 위해서 선배 입장에서 쓴소리 좀 해주세요.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를 편하게 하는 방법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편한 공부를 하는 건 사실상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편하게 공부를 한다면 성적도 편하다 해야 되나? 성적도 되게 1, 2등급은 나오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나 자신, 내 몸을 생각해서 그래도 1시간 공부했으면 30분은 쉬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도 성적이 오르면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재수를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도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아무리 빡세고 아무리 관리가 어렵고 버티기 힘들어도 결국 성적이 오르고 그래야지 재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했던 만족할 수 있는 대학을 가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1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한 길을 찾기보다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관리가 빡세더라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1년 보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배의, 재수 선배의 조언이 재수 염두에 두신 분들, 그리고 각오를 다지는 그런 분들께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